대구시 남구에 가면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를 볼 수 있다. 이곳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기에 급격한 발전을 이룬 것은 매우 특이하다. 대구시 외곽지로 조금만 나가도 천년고찰들이 즐비하므로 도심지 개척 포교당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대구 남구청 앞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시작한 포교당이 개원 이래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10년도 채 못 되었는데 재적 신도가 10만을 넘는 대형 사찰이 된 것이다. 경산, 칠곡, 간포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기도도량을 세우고 있다. 국내외에 을 상징하는 천계도량을 건립하고자 기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어서 더욱 놀랍다. 영남불교대학의 우학스님은 본래 통도사로 출가한 선승이었기에 때문에 처음부터 서둘러 포교당을 열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대구의 남구청 앞을 지나다가 앞서 말한 곳의 건물에 새 들어있던 포교당이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우학스님이 1992년 5월에 서둘러 직접 인수해서 영남불교대학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교 신자들의 교육과 포교의 장을 마련했다. 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남불교대학을 찾는 신자들이 부쩍 늘어나 법당이 비좁아지는 바람에 1996년 지금의 영대사거리로 터전을 넓혀 이전했다. 우학스님은 1994년 전국 최초로 불교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최장 10년에 걸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다른 불교교양 대학들이 쇠퇴하기 시작한 21세기 초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영남불교대학의 행정과 운영은 30여 명에 이르는 유급 종무원들과 3,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영남불교대학 모든 일들은 신도들의 십시일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 막대한 규모의 영남불교대학은 신자들의 결집력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우학스님 자신도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애박다. 하지만 이러한 영남불교대학의 시작과 발전은 어디에 그 힘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낳게 된다. 신자들이 모이는 것이 단지 스님의 가르치는 역량이 높아서일까? 아니면 스님의 사업수완이 좋아서일까? 그러면 스님이 타계하고 나면 어찌 될까? 역사를 돌아볼 때에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오기는 어렵다. 공자를 능가하는 제자가 없었고 예수를 능가하는 제자가 없고 석가모니를 능가하는 제자가 없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을 것인가? 시저론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풍수지리에서 찾을 것인가이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영화도 사라지게 된다. 시저론에서 온 것이라면 그 시절이 지나간 후에는 시절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풍수지리에서 온 것이라면 사람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영화는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 원인이 풍수지리 한 가지 원인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사람, 시운, 풍수지리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 이들 중에서도 풍수지리가 깊은 원인이 될 것이어서 이러한 측면에서 영남불교대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신도나 비신자를 막론하고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서 소원을 빌어보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속설 때문에 공휴일이 되면 갓바위로 올라가는 길은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나 등산객으로 장사진을 이룬다. 특히 수능시험 때에는 더하다. 대구는 팔공산을 의로 삼고 있어서 더욱이 갓바위 부처님과 영남의 총본사인 동화사로 인해서 부산과 더불어 불교 세력이 상당히 강한 도시로 손꼽힌다. 팔공산과 비슬산을 비롯한 대구 근교에는 크고 작은 사찰이 많아서 대구 도심에 사찰이 생긴다고 크게 관심을 끌 일은 아니다. 영남불교대학의 입지는 아주 특이하다. 배산 임수, 즉 산을 등지고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다. 대구의 중심지를 지나가는 용맥을 바라보면서 자리를 잡았다. 비슬지맥의 비슬산에서 청룡지맥이 갈라져 나와 북쪽, 동북쪽으로 향하다가 캠프워커의 동편 경계 근처를 지나서 남부경찰서로 행용을 하게 되는데 이 행룡맥이 지나가면서 둘러싸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미팔군의 동편을 지나서
남부경찰서로 행룡을 하는 용맥이 미팔군을 지나면서 미미한 가지맥을 뻗었는데 이 가지맥이 남구청 북쪽으로 흘러가서 멈춘다. 남부경찰서로 행룡을 하는 용맥은 예부터 땅제라고 하는데 낮게 형성을 하고 있어서 대체로 논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천전도수협이 이런 것이다. 이 땅제를 지나는 용맥이 대구 중심지를 지나서 와룡산에 이르기까지 주요 터를 만들고 있다. 영남불교대학은 낮은 지대에 입지를 하고 있어서 가지맥이 뒤편으로 지나갔더라도 여전히 낮다. 노란 선이 행룡하는 용맥이고 파란 선이 물줄기이다. 영남불교대학이 입지한 곳의 지형지세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별표로 표시한 곳이다. 영선지로 이어지는 용맥과 대구고등학교의 위치, 그리고 남문시장의 연못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표시된 곳이 입지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표시된 지점의 서쪽 부분으로 용맥이 지나간다. 그 부분에 미미한 가지맥이 하나 있음을 현장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다. 대구 중심지를 지나가는 본 용맥과 남구청으로 가는 가지맥 사이에 국어수가 흐르고 이 물이 모여서 작은 농업용수가 모이는 못이 생기게 되었다. 이 연못을 지나 영선못에서 나오는 물과 만나게 된다. 이 물이 교대월드 메르디앙 남쪽을 돌아서 대구천으로 합수한다. 또 다른 미세한 국어수는 영남대학교에 이르게 된 용맥이 한 가지맥을 대구고등학교 방향으로 뻗어내었는데 이 가지맥과 본신맥 사이를 흘러서 대구천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러한 물줄기가 입지 구성과 득수 방법, 사국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에서처럼 지형지세가 만들어지고 계축방으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국을 이루게 된다. 평지로 내려오면 물의 흐름과 향방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태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좌선수가 되든지 앞에서 터를 향해 흘러오든지 터 뒤를 돌아서 나가든지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형지세가 형성됨으로써 배산 임수가 되지 않고 배수조만의 지형지세가 된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리 대구고등학교, 이가 영남불교대학의 위치다. 영남불교대학 뒤편으로 물이 흘러가고 건해방의 물도 동북으로 흘러서 대구천과 만난다. 개축 묘파가 되므로 금국이 되고 태양을 함으로 왕방향을 하게 되어 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좌선수와 배수조만의 지형지세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의 방향이 중요하고 입지하는 건물의 향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 경우에는 대문의 내외문이 사각, 즉 들어가는 방향의 사각은 조금이라도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내야 한다. 좌우묘유방으로 입지를 할 경우에는 높아문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왕방문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곳은 진좌태양을 하고서 경방으로 문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맥의 진행 방향도 좌측에서 우측이고 물의 흐름은 본신 용맥의 진행으로 인해 그리고 가지맥으로 인해 조만의 지형지세가 된다. 불교대학 앞이 높아져서 모든 물이 사례지로 흘러들거나 계축방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지에서는 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남구청 앞의 자리는 정확한 자리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남구청 앞 그리고 남구청 내거리에서는 태양을 하고 곤신문을 내서는 안 된다. 또한 물줄기가 좌측으로 흘러서 계축방으로 흘러나가는데 신천에서 들어오는 대구천과 봉덕시장 서편에서 만난다. 이 때문에 경유양을 하거나 곤신양을 할 경우에 높아문을 주의하면 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